자, 이번에는요, 문제 풀다 지금 자꾸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거는, 수열이 A든 B든 간에 그 극한이 수렴한다고, 수열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생각해서 뭐 알파, 베타로 놓고, 그럼 극한식에다 그 수렴값을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한 건데, 풀다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한쪽이 수렴하는데 한쪽이 수렴 안 한다거나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풀 수 있는 게 있고 아직까지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열의 극한에서 풀 거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정도입니다. 나머지들은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건 함수 극한, 여러분 뒤에 함수 극한 가면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니까 두 수열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가 수렴하지 않거나 둘 다 수렴하지 않거나, 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나 AN이 무한대고 수렴하지 않고요. 그냥 발산하죠. 그 다음에 BN이 수렴할 때 얘기입니다. 자, 따져보자는 거죠. AN에다가 BN을 더하는데 결론이 굉장히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굉장히 큰 값에다가 아무리 베타가 크다고 한들 상수값을 넣거나 빼나 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굉장히 큰 값이니까. 그래서 무한대다라고 우리가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서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인데 무한대에다 상수 곱한 꼴입니다. 무한대에다 상수 곱한 꼴. 무한대 상수. 만약에 베타가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 베타가 음수면 음함의 무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거 있죠. 0 곱하기 베타꼴. 이게 부정형 극한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나중에 얼마 안 지나면 배웁니다. 함수의 극한. 급수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0 곱하기 무한대가 0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부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고쳐서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0분의 0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죠? 이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그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함수 극한의 뭐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있나? x가 0이고 뭐 x분의 1이고 요게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4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x가 0으로 가니까 이거는 0분의 1이니까 이제 무한대고요. 요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요걸 해보면 그럼 선생님 이거 정리가 안 된다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요걸 정리해 보시면 x 플러스 1에 4x 플러스를 통분하고요. 위에 거는 4x 플러스 1에서 좀 대충 쓸게요. x 빼기를 하니까 정리하면요. 밑에 게 x의 제곱, 그 다음에 4x의 제곱, 그 다음에 5x 플러스 1이고 요게 3x 나오죠. 되셨습니까? 이건 앞에 건 x분의 1이고요. 그죠? 앞에 거는 파란색으로 x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x 0으로 가잖아. 그지? 분모 분자가 이제 0으로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통분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고 이거는 뭐야? 0 되는 꼴이죠. 엄밀히 따지면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됩니다. 그죠? 근데 뭐가 됩니까? 이게 곱하게 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1 될 거고요. 요게 약분되면서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런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 수열의 극한에서는 저런 경우는 0 되게끔 보통 문제가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때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고사를 볼 때는 이 수열 극한뿐만 아니고 함수 극한도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통합돼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함수 극한을 물론 방학 때 하셨지만 저랑 같이 근데 아직 막 적용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좀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이걸 설명하면 선생님 그거 굳이 뭐하러 했어요? 라는 표현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이제 무한된 건데, 요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니까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하니까 알파는 그냥 있으나 마나란 얘기야 실수는. 그래서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마찬가지 그 수열 AN의 수렴값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고요. 마찬가지 요 0 곱하기 무한대 꼴 되는 알파 0 되는 거 부정형 극한으로 활용해서 푼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그지? bn분의 an인데 b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값은 0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수열 극한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뭐죠? 둘 다 무한대로 될 때,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셀 수가 없는 거고 엄청나게 큰 거니까 곱해도 무한대고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그지? 무한대로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지? 무한대에다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란 얘기죠. 더 이상의 표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란 얘기입니다. 뭐 그와 더불어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그것도 무한대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이런 것도 납득이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니은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배울 중점적인 사항이 됩니다.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부정형 계산이 안 되거든요. 뭐 합니까? 요거는 다항식인 경우는 최고차로 묶거나 루트가 들어간 경우는 유리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계산이 돼요. 차수가 같으면 이건 또 정리가 되죠. 분모 차수 크면 0, 분자 차수 크면은 뭐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차수 같으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명심하는 거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0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정형 극한이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n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이것도 1이 아닙니다. 1 절대 아니에요. 1 절대 아니고 이것도 부정형 계산으로 아까 여기 나왔죠. 분모 차수가 같은 경우 그죠? 분모가 크면 0으로 가고 그죠? 분자가 크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분 차수 같으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수열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 계산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0 곱하기 무한대꼴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가 없다 했어요. 지적을 할 겁니다만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 때 정도에는 함수관을 공부하고 나시면 이것도 다 해결하시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를 더 이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이 무한대고 AN, BN이 2랍니다. 이런 거 나오면 AN, BN을 새로운 수열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AN만 나왔고 BN이 뭐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되겠어요. 기본적인 전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그죠? 요 녀석 AN 곱하기 BN을 뭐 예를 들어 CN이라고 하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자체는 2로 수렴하는 거고 그러면은 AN, BN은 CN으로 바꾸고요. AN, BN 나온 건 CN으로 바꾸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고칠 때 AN, BN은 뭐로 바꿔? 요건 CN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BN은 AN분의 CN으로 하면 요건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왜? 요거 극한과 하면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이거 AN분의 CN이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그죠? 상수값이 2인 거니까 0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AN분의 CN. 납득되셨죠?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고쳐보니까요. 일단 AN, BN 되는 것들은 다 정리해버리고 BN은 뭐로 바꾸고 그렇죠? BN은 AN분의 CN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N, BN 요거는 AN 곱하기 BN이니까 요 부분이요.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AN, BN에다가 BN 보면 되겠죠? 요건 CN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CN에 요거는 BN이죠. BN은 마찬가지 AN분의 CN을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AN, BN은 마찬가지 AN, BN은 CN으로 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CN 고치면 되겠고 요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고칠 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이거 보셨으면 여러분 AN, BN을 묶으셔도 됩니다. 분자 있는 부분요. 요 부분 좀 조언을 드릴까요? 요 부분 여러분 저거 AN, BN 보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AN, BN을 묶어버리면 요거는 BN-2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익숙해지시면 왜 써놓고 나니까 지금 녹색 CN 된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하면 되죠. 앞으로 여러분 해 가시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AN분의 CN, BN이고요. 빼기 1이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2라고 적고 혼자. 예. 발음이 세서 그런가요? 예, 빼기 1입니다. 그럼 요거는 ANB니까 요거 CN이고 요것도 BN입니다. BN이니까 AN분의 CN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좀 빨라지시면 여기서 이제 BN을 해놓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뭐냐? BN은 0이다 해버리면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0으로 보시면 되고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CN은 요거는 2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분모는 얼마냐? 마이너스 1분의 요거 2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군요.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수열의 형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시면 좀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그냥 막 따지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몰아쳐서 38번을 맞이해 보시면 리미트 n 곱하기 n이 6을 만족시킬 때 2n 그 다음에 an 빼기 3a니까 여러분이 처음 전제를 말씀드리면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버뜩 보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무조건 얘는 이거다. 혹시 이러신 분 있나요? 요거를 2n의 an이고 빼기 3의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이다. 둘 다 수렴값 쓰면 된다는데 그는 an이 수렴할 때 얘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치환을 해서 반드시 원칙대로 해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n 곱하기 an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an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렴하는 수열을 뭐라고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bn을 n 곱하기 an이라 하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요 6이라고 하는 수렴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냐?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란 건 뭐냐면 an은 뭐냐면 n분의 bn이거든요. 분모는 무한대죠. 분모 무한대고 bn 값이 6이니까 상수값이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식을 저 둘로 나눠버리지 말고요, 수렴한다, 그러니까 저걸 0이라고 해서 바로 0 넣어버리면 이 부정형 극한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퍼뜩 보면 지금, 이거 무한대 0이니까 0이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부정형 극한. 지금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함수 극한에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AN을 BN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여기서 AN을 저 형태를, 그러니까 둘로 나눠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얘 수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무한대고 0이다고 해서 해버리면 바로 안 되고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AN을 n분의 bn으로 해주는 거죠. 고쳐볼까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3분의 요게 n분의 an이 됩니다. n분의 an. n분의 bn요. 큰일 날 뻔했네. 예, n분의 bn. 예, 0분의 무한대 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퍼뜩 이게 6이니까 바꿔가지고 무한대분의 이건 0이다 계산해버리면 무한대 곱하기 0인데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쳐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치환해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함수 극한에서 무슨 말을 쓰냐? 치환형의 극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쳐주시면요. bn은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쪽에 몰아주는 거죠. 한쪽에. 이 친구는 수렴하느냐? 해보자. n이 무한대면 분모분자 차수 같거든요. n분의 2n-3이니까 이거 수렴합니다. 그러면 나눠 쓸 수 있죠. bn도 우리가 수렴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도 수렴한다고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bn은 얼마로 수렴해요? 6으로 수렴하죠. 파란색 거 분모분자 차수 같으니까 어때?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 얘는 1이고 얘는 2죠.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0이 아닙니다. 0 쓰시는 분 많던데 0이 상식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못해도 n의 an이 리미트는 6인데 될 리가 없죠. 그럼 얼마냐면 2 곱하기 6이니까 답이 얼마야? 1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0 곱하기 무한대 하면 0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수값이 될 수도 있고 그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여러 가지로 바꿔서 풉니다. 뭐한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치환해서 정리해서 푼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40번 또 해보겠습니다. n 곱하기 n이 9분이다. 이제 감 잡으셨죠? 이거 나온 순간 이거는 이거고 형태 보니까 n이 딱히 뭐라고 없으니까 그렇죠? 확실한 것을 수열로 잡는다. bn이 n 곱하기 n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9분의 1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럼 n 곱하기 n은 bn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비교적 단순한 꼴 냈어요. 굳이 바꿔 쓸 필요가 없는 게 n분의 그 an 살리지 말고요. 뭐 여러분 이거를 n의 제곱 곱하기 a니까 여러분이 뭐 이걸 n의 제곱에 n을 n분의 bn 넣어서 여러분 이걸 n bn 해주시면 더 좋죠. a는 안 살리는 게 좋아. a 아니면 n 곱하기 a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요게 bn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n 곱하기 bn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a는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뭔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정리된 게요. 요거 n분의 6n 플러스 1. 그러고 나면 정리되는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bn이죠. bn은 수렴합니다. 조금 더 바꿔 써보면 n분의 6n 플러스 1도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거 n분의 6n 플러스 1이고, 그죠? 옆에 거는 뭐 bn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렴하지요? 예, n 분모 분자 차수가 n에 대한 1차고 개수값을 보면 됩니다. 분모는 1이고 분단 6이니까 6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이고 bn은 bn분의 1이니까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이거는 9가 되겠죠. 9. 그래서 수렴한 게 바로 극한값이 54가 되겠습니다. 54.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는 극한값 대소관계 문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